2026년 5월 1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안. 평소라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할 거대한 배양 탱크 사이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창사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노동조합이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라인 일부가 멈춰 있습니다. 회사가 추산한 손실은 5일간 약 6,400억 원. 하루치 매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런데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건 이 6,400억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6,400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요. 2011년에 세워졌고 본업은 CDMO,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인천 송도에 공장 5개를 지었고 공장이 올해 4월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총 생산 능력이 78만 4천 리터가 됐습니다. 참고로 사공장 한 곳만 24만 리터,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예요. 일본 전체 CDMO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작년 매출은 4조 5,600억으로 4년 만에 거의 4배가 됐고 영업이익률 46%짜리 폭발 성장 중인 회사. 이 공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항암제, HIV 치료제처럼 환자 생명에 곧바로 닿는 의약품이 끊임없이 출하되고 있고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까지 송도에서 일부 위탁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며칠 멎는다는 건 매출표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파업의 시작은 사실 며칠 전이었습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노조가 기습적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항암제와 HIV 치료제 라인 일부가 즉시 멈췄어요. 이때만 해도 회사는 사태가 길어지지 않을 거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일 노조는 곧장 전면 파업으로 넘어갔어요. 노조원 약 4,000명 가운데 2,800명, 그러니까 70%가 참여했고 전체 직원 5,45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어가는 인원이었습니다. 출근 대신 연차를 일제히 쓰는 방식. 합법이지만 CDMO 공장에서 절반 인력이 동시에 빠지면 라인은 사실상 정상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손실이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말 사흘짜리 부분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약 1,500억 원이라고 추산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전면 파업. 이 닷새 동안 추가로 6,400억이 더해질 거라는 게 사측 계산입니다. 합치면 한 주 남짓에 약 7,900억 원. 1분기 매출이 1조 2,571억이었으니까 절반이 그냥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더 무거운 건 이게 그냥 안 만든 만큼 못 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들다가 멈춘 배양액은 전량 폐기 대상이에요. 폐기 비용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6,400억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빅파마 위탁 계약에는 보통 납기 지연 시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고 항암제 HIV 치료제처럼 환자에게 못 가면 단순 위약금을 넘어 보건당국 보고와 대체 공급선 확보 비용까지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국내 환자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노조도 할 말이 있습니다. 노조가 들고 나온 건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그리고 신규 채용과 인사고과, 인수합병에 대해 노조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단체 협약이에요. 회사는 13차에 걸친 교섭 끝에 6.2% 임금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을 제시했고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노조 입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회사 영업이익이 분기당 5천억을 넘기는데 직원 처우는 모회사인 삼성전자보다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적다는 거예요.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표현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노조는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사측 협상단 전원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고 임금 협상으로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채용과 M&A 같은 경영권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측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사실 이쪽입니다. 게다가 전면 파업 이틀째에 노조위원장이 미국 하와이에 휴양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도 좀 더 얽히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6,400억의 무게를 한번 느껴봐야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이 1조 2,571억, 영업이익은 5,807억이었어요. 분기 영업이익을 아예 넘어서는 손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6%에 달하는 회사가 이번 분기에 한 푼도 못 벌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매출이 4조 5,600억이었고 4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거의 4배가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던 회사가 자기 1분기 영업이익을 단 5일 만에 통째로 잃을 수 있는 상황,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가는 파업 발표 직후 흔들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같은 글로벌 IB 리서치 팀들도 한국 CDMO 노사 리스크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6,400억은 한 분기 잃고 회복하면 되는 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사건이 만들어낼 인식 그 자체예요. CDMO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가 자기 신약을 다른 회사 공장에 맡기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GSK, 길리어드,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모더나, 셀트리온까지. 이런 회사들이 왜 자기 회사 공장 놔두고 한국 송도까지 와서 맡길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정적인 납기, 두 번째는 비밀 유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CDMO는 그냥 비싼 빈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1년에 세워진 뒤 첫 의미 있는 위탁 계약을 따낸 건 2013년 BMS와의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차린 지 2년 만에 겨우 첫 큰 고객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4공장을 지어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를 만들고 5공장으로 ADC와 mRNA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까지 받을 수 있는 라인을 깔았습니다. 거기에 작년 9월에는 미국 빅파마와 한 건당 1조 7천억 원짜리 위탁 계약을 추가로 따냈고 작년 매출 4조 5,600억의 상당 부분이 이런 장기 계약에서 나오고 있어요. 15년 동안 한 칸 한 칸 쌓아 올린 신뢰의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은 100건의 잘된 납기로 만들어지고 단 한 번의 결정적 사고로 무너지는 비대칭 구조예요. 빅파마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환자 생명에 직결된 약을 맡길 때 가장 두려운 건 가격이 아니라 그날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요.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왜 그렇게 예민하냐면 살아있는 세포를 키워서 항체 단백질을 뽑아내는 공정이거든요.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라인을 꺼두고 다음날 다시 켜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배양을 시작하면 수일에서 수주 동안 온도, 영양분, 산소 농도를 단 몇 분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어긋나는 순간 세포는 그대로 사멸하고 단백질은 변질되어서 의약품으로서 쓸 수 없게 돼요.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업하는 순간 세포가 죽는다. 살아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라인이 멎는다는 건 단순한 가동률 하락이 아니라 이미 투입한 수백억 원어치 배양액을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빅파마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로벌 CDMO 시장 1위는 스위스의 론자, 작년 매출 약 75억 달러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억 달러로 3위.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작년 12월에 BIOSECUR의 악트라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우시처럼 중국 기반 CDMO에 미국 정부 자금이 들어간 약을 못 맡기게 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300억 달러 규모 물량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올 거라는 추정이 나와요.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론자, 후지필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한국 1등이 노사 갈등으로 멈췄다는 신호가 빅파마에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같은 한국 안에서도 후발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과 함께 CDMO 사업을 키우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한국 안에서 서열이 뒤집히지는 않더라도 이번 파업으로 멀어진 일건의 신약 위탁이 후발주자에게 첫 번째 명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CDMO 시장은 2024년 257억 달러에서 2032년 639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파이가 한국으로 더 올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어요. 5월 4일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합의에 이르면 연차를 거둬들이고 라인이 곧장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합법 파업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체뿐 아니라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피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K바이오 핵심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한 회사의 노사 분쟁이 곧 인천바이오 클러스터 전체의 평판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협상이 끝난 뒤부터 시작이에요. 빅파마 구매팀들은 이번 일을 자기들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한 줄로 기록할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년 5월 첫 전면 파업, 손실 6,400억. 다음 계약을 갱신할 때 새 신약 위탁을 어디에 맡길지 정할 때 이 한 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6,400억은 한 분기 영업이익이지만 이 한 줄이 만들어낼 미래 손실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진짜로 더 무서운 것은 멈춰있는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돌기 시작한 다음에 빅파마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K바이오의 다음 10년이 달려있다고 봐요. 잘 봐둬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